이정현 의원이 연예 사업자 지금 해외에 가 있어서 되게 진행이 진행하고 있었나? 도의원 경기 도의원이 문화는 공공재단 예술인들의 기본 생활 보장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합니다. 뭐 예술가를 떠나서 일반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간략하게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이제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렇잖아. 이게 중첩이 되는 게 모든 청년들한테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 모든 국민들한테 보편적 복지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이견이 많잖아.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게 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술인들한테는 부류드니까 적정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를 그럼 예술가로 매기고 예술가로 안 매길 텐데 라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 일반인들은 그 사람은 그러면 이거 돈만 받고 아무것도 행사를 안 하는데 그냥 돈만 받겠네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걱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고민은 시행을 하면서 수정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솔직히 내가 행정가 입장에서 동의 안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거든. 어떤 정도인지 상이 서서 확인돼 있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예산 낭비를 안 한 거고 시민들한테 그걸 안 할 수 있는 거죠. 예산 낭비를 안 하기 위한 시행착오는 의미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입장. 완벽한 제도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주행 그 운행 시스템이 뭐 최근에 뭐 사고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고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영구히 이제 사고가 없는 그치. 네, 추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그래서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이정현 의원이랑 내랑 이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구역에. 그러니까 또 지방분권 문제는 연결되는데 일부의 지역에서 그걸 실험해보면 되거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확인해서 정책적으로 가면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그게 잘 안 되지. 아니거나 다 같이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하나가 뜨면 막 해버리고 먼저 실험하기는 싫어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거는 모든 정책은 나를 포함해 나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딴 얘기 또 돌아가면 공식 페이지에는 일부에서 실험을 해본 거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존경하는 선배님이 제안을 해서 실험을 해보는 거 있는데 효과가 나. 탁탁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실험을 못한 것도 있었지만 효과가 나기 힘든 것도 있었거든. 근데 이건 효과가 나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적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처음에 화초가 이제 크기 전에는 흙이 제일 중요한데 자라나면은 이 줄기들을 엮는 끈이 중요해지고 더 커지면은 이제 이 화분 자체나 이게 또 세울 수 있는 이 대가 있어야 되고 그 예전에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존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복지가 점점 올라가면서 보편적 예술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공공재가 되어서 보편적인 삶의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예술적인 거. 이게 이제 지방분권하고도 맞닿아 있는. 난 그 실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게 나는 대구에 있을 것 같고 대구 남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저께 또 이제 어떤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로 나가 있는 걸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사실 대구 차원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 있거든. 서울에서 예를 들면 지역예술 실험이 가능하겠나? 절대 불가능하거든. 서울은 이미 중앙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근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그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거든. 안 하면 되잖아. 100명이든 1000명 단위로 작게 해보고 하면 되는데 사실 그걸 예산 낭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험을 안 해보고 생기는 예산 낭비가 더 크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해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네지만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라는 게 대구에 대한 내 평가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참 아까 중요한 얘기를 빠먹었다. 이 현장 예술이란 내가 지역 예술이란 얘기를 엮어서 얘기를 했었거든. 아쉽네. 결국에는 나는 지방분권주의자고 결국 지방분권이 나라를 살릴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연결돼서 지방분권 시대가 오면 지역 예술, 현장 예술이라는 건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거든. 그 각각의 지역에서 가지는 시민들의 예술 향유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서 발현되는 그 지역만의 고유의 가치 이것들을 지역 예술인들이 가장 잘 해낼 거고 이거로 말하면 지역 예술인들이 육성 안 해놓으면 그게 어려워지는 지방 정부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아이씨. 지금 한 거야. 그래서 지역 영화 지원 사업으로 최근에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해서 제 개인적인 평가는 시나리오가 너무 훌륭했어요. 이거 왔다. 근데 뭐 절대 작품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평가가 지금 사실 너무 좋아요. 지금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 저는 역으로 더 냉정하게 보고 싶은데 평가들이 제가 제일 놀랐는 게 뭐냐 하면 뚜 감독이 의도했던 그걸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 유튜브 댓글에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는 그거 보고. 대마치 일손을 놓고 이를 기다리는 것인데 결국 이 주인공 아저씨의 삶 자체가 대마치였군요. 와 이게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 그 원래 의도 맞죠? 원래 의도가 맞고 이제 예술이 이게 좋습니다. 나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머리 있는 상을 어떤 영상으로 표현하는데 한다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흔히 우리가 레이저 영화 보면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저런 거 찍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3분의 2가 이제 자본에 의한 거고 나머지가 이제 연출력이라든지 어떤 기획의 힘인데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산돼야 되고 뭐 많이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사배를 털어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게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건 대전제고 그것도 우리가 아까 내가 앞에 연결되는 거지만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 분명히 가치가 있어. 그 역할 좀 해줘 있어.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글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영상으로 담는 일이 이제 잘 담아야 되는데 난 이제 노동 현장에도 있어봤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진짜 가깝게 형 동생처럼 지내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실제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나 뭐 편의점 앞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나는 왜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계시는지 알거든. 알고 같이 있어봤고 그래서 또 내 스스로도 이렇게 현장에서 일 마치고 대중교통을 타면은 버스에 내 옆에 사람이 안 앉아. 다 서 있는데도 그런 것도 내가 경험을 해봤고 편의점 가서 돈을 받으면은 돈을 이렇게 떨어뜨려줘. 그런 것도 경험. 그런 어떤 이런 같은 공간에서의 막 붕 떠있는 이질감에 대한 내 개인적 경험 그런 목격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니까 좀 몰라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봐. 그 내용들을 바로 다 이해하시더라고. 재밌더라 가지면서 그래. 그 대사들이 찰지다고. 그게 취재의 힘인 것 같아. 역시 또 제가 또 깔때기처럼 읽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취재를 한 거잖아. 그 삶 속에서 현장이 답이다. 현장이 답이고 예술이 전달하고자 하는 힘이 이제 나한테는 하나의 이렇게 파편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감각 정서들이지만 이거를 뭔가 이렇게 상징으로 돼 있는 걸로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건데 이 격차를 어떻게든 간에 줄이는 방법은 내 감각이 얼만큼 이렇게 풍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식의 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데이터의 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양의 싸움이 이제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런 그 아무리 논리적인 어떤 그런 기표나 이런 세계들이 아주 철저해도 보는 사람들이 피곤하거나 피로하거나 그게 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게 좀 결핍이 되더라도 이게 풍부한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밀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게 이 창작의 영역에서 아마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과정인데 이 진짜 복잡한 철학적인 어떤 인간적인 성찰들이 막 일어나고 그게 엄청난 사실은 내부의 투쟁이잖아, 내부의 싸움이잖아.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대화받고 싶을지언정 제약받고 싶지는 않은 거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감독은 저랑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예술가 성향에 가까워. 내면과 소통하고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게 더 즐거워하는. 요건 나는 조금 더 대중소통 지향이거든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지만 상대방의 역으로 내 자신을 필요하게 한다는 꼭 전달돼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고 두 감독 같은 경우는 내면에 침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좋은 게 이게 또 예술가들의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대단한 예술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예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들이 있고 여기서 층위가 생기는 거예요.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서 스터디를 모집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나도 글을 쓰지만 글과 일반적인 어떤 소설이나 이런 글과 극본과 시나리오는 완전 다를 거거든. 템포나 어떤 그런 접근법이. 예전에 클리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화적인 접근은 클리셰를 덜어내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기법하고 약간 비슷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책을 볼 때 이 첫 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표현이 되고 시나리오도 첫 장면에서 거의 모든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뭔가 우리가
뭐 기시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투적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가 예측이 되는 무언가에 대한 묘사가 있으면은 일단 이제 그거는 예술적인 가치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덮어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상문학상 만약에 뭐 도전을 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이미 5줄에서 평가를 하고 덮어버린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다른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예술 이렇게 생각하거든. 가장 뻔한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문학은 가장 24글자를 쓸 수밖에 없고 음악은 도레미 솔라시도 보통 뭐 많아봤자 12경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가장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기지의 것들로 세상에 없는 미지의 것들을 만드는 게 예술 작업을 생각하면 결국 기본적으로 똑같아.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기지의 것들을 무시하면 그거는 그냥 케오스가 되거든. 기지의 것들만 가져가면 그거는 모방이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난 그 선싸움이라 생각해. 그걸 기지의 것들을 더 존중하는 사람이 있고 미지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또 예술이나 지rom이 막 생겨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다. 두 감독님들은 다른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그냥 그게 드러났을 때 이게 그런가 아닌가가 더 중요해. 이 작품이 지금 어떤가, 이 작품이 내한테 어떤가 그런 어떤 틀보다는 틀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서 나는 평가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는 그냥 사실은 그냥 크게 보면 이론일 뿐이더라. 이랬을 때 이 작품은 와 클리셰인 줄 같은데도 열나 이거는 뭔가 착착 와 그것도 넘어서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음악의 발전상은 항상 그랬거든. 뻔할 것 같은 걸 했는데 새로운 게 생기고 새로운 걸 한다 하는 거 보니까 뻔한 거고 옛날 프로그레시브 락이 그랬지.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세상 제일 뻔한 것 같았는데 열바나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뻔한 거를 가장 뻔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나는 그 예술이 그게 재밌어. 어떤 철학적인 상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지만 모든 걸 깨는 게 사실 예술이니 또 이것도 사실 현장성, 그 즉흥성, 그 시대성, 그 장소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악 예를 들면 재밌는 게 똑같은 음악인데도 그 어떤 시기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혁신이 되고 어떤 시기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그냥 완전 뻔한 보면 클리셰 같은 게 될 때가 있거든. 그거는 결국엔 역사성이 담보되는 거. 어떻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연결되는 건데 어떻게 새로움을 깨어나가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이 이 형태가 상이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낸 운동과 변화와 노력이 새로운 거거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지. 인간이란 존재는 늘 거기에 사실 헷갈리고 집착하긴 하지만 근데 새로운 예술가들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바꾸고 만들어내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잖아. 이 모든 세상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는 예술적인 거라고 보고. 근데 니랑 다르다 캐나 나 똑같은 점도 모더니즘이 나타났다거나 다다이즘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진짜 퀸틴 타란티노가 나타난다거나 널바나가 나타났다거나 이런 기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혁신적인 수준의 예술의 장르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수준의 그 혁신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어떤 그 클리셰를 극복하는 방안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 예술을 창작을 하면서의 그 고민이 있었냐 없었냐 정도의 수준에서의 그 예술적 가치를 얘기했을 때 뭐 허중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러니 그분 한 얘기가 다 옳다는 건 아니고 그 예술적 속성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100% 동의하는데 여기서 물론 핀트가 다르거나 나는 그게 그 내용들이 그 이거를 누가 가치 평가하는가 참 재밌는 게 예술가가 하는데 결국에는 나는 대중들이 하는 거라고 보거든. 고울한 사람이 만든 작품들이 그 자체로 정말 가치가 있지만 그것들이 세상에 드러내지고 평가받는 거는 또 대중의 이해와 대중의 어떤 그 시기에 어떤 관심 그 시기에 에너지들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신과 함께나 해운대 이런 영화들이 물론 아주 탁월한 영화들이지만은 또 거기에 맞게 관객들도 뭐 10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도 물론 있겠지만 뭐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관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과연 관객들하고의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이 관객들로 하여금 주문의 돈을 꺼내게 하고 사람들을 더 데려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는 작동을 했다는 개념에서는 되게 좋지만 대화를 제시를 했다거나 혹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작은 몸부림이고 파장이지만은 끼치려 하고자 했고 실제로 했거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초라한 수준이지 않았나. 뭐 산업적인 여파는 엄청나게 크지만은 작품적인 여파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하고 싶지 않을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고, 아주 작지만 지역에서 작게 생산되고 있고 정말 뭐 10,000명도 채 안 보는 그런 영화들이지만은 얼마 전에 봤던, 물론 이거는 흥행을 독립영화로서는 흥행을 했는 벌새 같은 영화들은 엄청나게 작은 이야기로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개인적인 그런 영화였거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동감하진 않을 수도 있어. 그지. 보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그 자체로서의 가지는 가치는 충분하고.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좋은 주제 얘기 같은데,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가치 평가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 다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나도 가치에 방점을 두는 게 있는데,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높기를 바라거든. 근데 뭐 사실 그런 편향들이 있단 말이야. 그 편향들이 어떨 때는 맞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 평가인데, 자기의 취향적인 평가인데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생각에는 뭐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서 누군가의 좋아함이 인정이 돼. 그럼 재밌는 얘기에서 말하면, 근데 그럼 다 괜찮은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의 많은 취향들이 존중될 수 있는 다채로움, 그런 포션 자체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 예를 들면 나는 해운대랑 신감기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안 하는데, 누군가가 엄청난 작품이 될 수 있다 생각해. 그런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문제는 뭐냐면, 문제일 수 있는 거는 그게 어느 선을 넘었을 때, 네가 말한 가치 있는 것들과 뭐 9대1, 95대5, 이거는 문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질 때,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 또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그 스크린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술을 망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재밌어야만 예술이 하는 것도 편향이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똑같은 걸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하는 것도 네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향이라는 거지. 나는 그들이 다채롭게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영화계 상황. 벌새 보셨습니까? 벌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개인적으로 가치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네가 신과 나는 신과 함께하는 걸 보잖아. 네가 본 가치 평가는 정말 오를 수가 있어. 근데 뭐가 있냐면 다른 가치가 있을 때가 있다니까. 실질적 시기에 따라 재발견되고,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쓰레기 영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영화였고, 어떤 영화가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이 관점의 차이를 절대적이라고 생각 안 해야 된다는 영화만큼 또 그렇게 다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예술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그냥 벌새만 놓고 그냥 좋다고. 그러니까 그 벌새가 좋은 거랑, 그러니까 이 말인 거지. 그게 신과 함께랑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 없을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 가치였을 수 있다는 전제가 난 정말 중요한 거래. 누군가에게란 말이. 그러니까 또 돌아가 볼게.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 공연하러 가면 사람들 아는 거 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야 음악이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엄청난 편향이잖아 사실 우리한테는. 역으로 또 그래서 너거는 남의 노래만 하지 뭐 하는데, 이것도 편향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중요한 게 예술의 대전제가 그 열려있음과 다채로움에 대한 이해라는 거지. 정답일 수가 없고, 그 다채로움 속에서 평가는 결국에는 결과로 나는 거고 취향으로 나는 거라 나는 생각하거든. 또 이게 이제 그 시장을 잠식하는 시스템이 결국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그건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산업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도 이걸 보고 싶다 하는 퍼센티지들 있잖아. 당연히 높겠지. 독과점 그걸 넘어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대중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게 60%였는데 독과점으로 80%를 장악해버리거든. 이거는 무조건 정책적인 거고 접근적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거를 정책적으로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 지금 아이돌 이거는 제대로 못 만들잖아. 아이돌은 잘 만드는데 아이돌 좋아하는 거 어떠냐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 그들이 가지는 그 방송일 90% 독점한다든가. 또 수요 예술 무대 얼마나 좋았냐. 예술에 대해 접근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다채로움과 여러 욕구나 여러 취향에 대한 존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한국 사회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한국 사회의 예술을 되게 망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치면 한국 사회는 또 아이돌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또 돌아가네. 중앙 집중이 너무 세다는 얘기지. 지역 예술에 대한 가치를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지. 서울에 가야만 먹히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서울 가는 사람은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각 지역 예술에서 펼쳐날 때 더 다채롭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더 생겨날 거라는 얘기. 사실 실질적으로 문화의 강국이라 하는 영국이나 미국 그렇잖아. 각 지역에서 리버풀 사운드, 시애틀 사운드, 플로리다 이렇게 막 생겨난다는 얘기지.
그게 내가 좀 지향하고 싶은 문화상인 거지. 영상가로서 아까 말한 어떤 좋은 양질의 작품 만들기 위해서 몰두하고 싶잖아. 근데 안 되는 걸림돌들이 있지. 그것들이 뭐지?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떤 방식을 찾고 내가 막 공부하기 위해서는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가까운 환경에서 좀 더 레퍼런스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 배울 수 있고 정말 이런 환경이 있으면 좋은데 이건 음악하고 지금 음악하고 이게 똑같을 거야. 벌어진 일이잖아. 근데 그런 교육들이 관에서 있거든. 근데 실제로 사실 우리한테 도움 안 될 때가 많잖아. 지금 그게 뭐 뭐지?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다 조사해봤는데 뭐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보면은 뭐 프리미어 프로 뭐 교육 프리미어 프로 교육은 저는 우리 맨날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그 교육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그렇지. 수준의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아까 유튜브로 외국 걸 보고 있는데 사실상 내가 올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도 외국 전문 유튜버들이 그렇지. 이제 그 컬러 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테크닉을 내가 보고 배우기 위한 건데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이게 좀 까놓고 해. 지가 잘난 줄 알아. 다 잘하는 줄 알아. 내가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난 줄 이게 아는 누굽니까? 자기랑 게 누굽니까? 잘난 줄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그 밑으로가 다 똑같은 개념들인 거야. 그러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또 뭐냐면은 이건 난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일본 이런 데는 외국의 어떤 프로듀싱이라든지 뭐 재즈라든지 그걸 그냥 상주시켜버려. 자기들 어떤 그런 문화 내에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작은 대구만 해도 솔직히 프로듀싱 기술이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대구는 식민지니까 당연히 사실은 또 선진지 자원이 들어와야 된다 보거든. 어떻게 들어오는지 문제지만 선진지 자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녹여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게 조금 되고 있지. 근데 아직 멀었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돈을 쓸 거를 만약에 예산이 5천만 원 딱 있다. 그냥 줘. 최고 스튜디오 프로듀싱 스텝을 뭐 몇 명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데려와서 가능한 기간 동안 3주를 시켜서 같이 몇몇 이제 그 대구에 있는 프로듀싱들과 합작을 만드는 거야. 앨범 컴플레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앨범을 합작을 하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갖다가 그냥 확 같이 흡수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갔다가 또 데려올 수도 있고. 나도 막 영화가 여기서 대구에서 강철기를 찍었다. 야, 장비 좋은 거 쓰네 이런 게 아니라 확 흡수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사실상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다 가네 이건 거야.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거든. 이거는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게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쌓은 노하우들이 심지어 조명 놓고 어떻게 놓는 그냥 그렇지. 방향도 걔네들은 10년 20년 동안 해온 거야. 그렇지. 우리는 모르거든. 우리는 맨날 책 보고 뭐 필라이트가 뜨고 펜라이트가 뜨고 이것만 맨날 보다가 렘브란트가 뜨고 이거 보고 있다가 그냥 그거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거하고 수준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이제 넣어야지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컨텐츠나 텍스트들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거지. 소위 얘기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내 언어로 하면 첫 번째는 그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나 이런 게 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초보자를 입문시키는 정도의 교육을 지나잖아. 그 교육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건데 결국 말하자면 이 전문가를 아예 육성하는 높은 차원의 문제 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안 됐냐고 보냐면 이걸 전문가들이 코스를 만들어야 돼. 굉장히 디테일한 거거든요. 그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하나에 기타 피킹을 이렇게 하느냐 뭐 마이킹을 이렇게 하느냐 요 하나 짜리 소리가 바뀌는데 그거를 원점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뭐 큐베이스는 피시면 이걸 누르면 되고요 이런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디테일한 것들 해야 돼. 그 디테일은 전문가들이 알거든. 현장 예술가 그들이 코스를 구성해야 되고 두 번째 정말 얘기를 잘하는 조금 똑같은 얘기지만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보냐 하면 굳이 이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지역을 식민지라고 봐요 사실. 그러니까 중앙에 대한 식민지 이걸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식민지였다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중앙에 대한 식민지로 지역은 해소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중앙에는 자원도 안 들어오고 정보가 안 들어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원들이나 선진지의 자원들이 들어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 이 비유를 드는 게 참 누군가한테는 우가 될 수 있겠지만 얘기를 할게요. 트란도트가 대구에 와가지고 팀프의 중심 작품이 됐잖아. 욕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 훌륭한 작품이긴 한데 그게 대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사실 모르겠다는 거지. 거의 많은 아마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나 예술인들이 동의를 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 자원들이 우리께 계속 돼 나가야 되는 거거든. 선진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조명 감독, 음향 감독, 배우들이 점점 포션이 대구 사람들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상 포션이 대구인들로 구성돼서 그 자원들이 대구에서 활용이 돼야 되잖아. 그 말씀이 맞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구 예술 발전을 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부산 영상위원회 갔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스튜디오에 서울팀이 오면은 목수 망치까지 서울에서 가지고 들어온다. 걔네들은 그만큼 이제 자기들의 노하우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폐쇄적인 거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그 지역에서 거기서 뭔가 산업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틈이 있어도 목수 망치까지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걔네들은 스튜디오에서 집 짓고 촬영하고 가는 거야. 다 철거하고. 딱 식민지 똑같아. 식민지 똑같아. 그러면 거기서 남는 거는 물론 소비는 형성이 됐겠지만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지. 그냥 앉아서 그냥 찍고 갔네. 그래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도 느는 게 있을 거야. 부산은 이제 영상위원회가 워낙 잘 돼 있고 부산 부산 얘기 많이 하시네. 대구는 영상위원회가 없습니다. 정말 세대버 치료다 그지. 영상산업협회 발기인 발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임원은 아니고 저는 영상인이니까. 그런 기점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 어떤 기관이 뭘 했고 이런 걸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잘하고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 그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수준 이상으로 갈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오해 안 하시면 좋은 게 지금 아까 혹시나 제가 옆에서 이게 특정 어떤 그 영상인들이나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특정 단체를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하는 거라서 누구를 막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열어놔야 되고 관공기관에서도 여론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거 우리가 조만간 몇 달 내로 좀 정리해가지고 이정현 대변인이랑 같이 영상 특집을 합시다. 두 감독이랑 한두 분 더 모시고 내용들을 쭉 한 해 2, 3편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 너무 많이 하셨네요. 대구는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로서는. 그러니까 자원도 안 주고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식민지의 종속관계 극복되는 순간 나는 엄청난 결과를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만세. 이런 문화적인 기반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면 훌륭한 인재들이 너무 많아. 제일 걱정인 게 이제 진짜 분권 시대가 와서 텍스트의 컨텐츠의 지분이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 지분이 늘어나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없으면 어떡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작업이 진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데 훌륭한 생산자를 지금 어느 상황 육성해 놔야 그때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자치자체에서 해야 돼, 지자체에서. 근데 그때 되면 그러니까 장담하는데 지방분권 시대는 와야 되지만 오면 장담하는데 카오스가 올 거예요. 왜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러면 또다시 중앙 문화가 잠식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50년대 상황이 지역에서 벌어질 거야. 뭐냐면 케오스 상태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난리날 거거든. 그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좀 정리가 될 거고 장난질 치는 사람 생기면 난리가 나겠지. 거기서 업자들이 나와서 추려치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게 그 시기를 또 반드시 겪어야지 더 나은 시기가 오는 것 같아. 우리가 50년대를 겪어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 대구는 제가 남구는 그 준비를 미리 하고 싶은 거지. 그 상을 미리 파악해서 이 자원들이 몰렸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사실 대구 MBC, TBC, 그 대구 KBS는 대구방송 총국은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 티브로드나 그런 그 HCN 같은 지역 케이블 방송들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컨텐츠들이 막 육성돼야 되거든. 생산돼야 되거든. 그거를 또 이런 영상산업회 영상가들이 하실 거고 그 작업들을 상들을 좀 미리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길게 봐도 아니 또 빠지면 그런다. 길게 봐도 총선 이후에 반드시 논의가 진행될 거고 대선 전후에 대선 전이든 후든 반드시 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장 그때 한 2년 내로 분권 개헌이 나잖아. 좋겠지만 카오스가 알고 볼 거야. 그 카오스가 뭔지도 한번 특집을 한번 말씀 나누고 싶다. 뭐 지역에서 단편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장편 영화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앨범들도 나오고 있고 공연도 많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지역적인 색깔로 다 이렇게 갖추어서 탄탄한 뭔가 기반이 마련되는 세상이 오길 기대하면서 이게 마무리 멘트가 맞나? 맞아. 디다 밤으로 가자. 지금 우리. 저는 지금 3시에 또 어디 가봐야 돼서 식사는 혼자 드셔. 벌써 2시가.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